자, 보죠.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필기 자료에 다 돼 있는 내용들 기반으로 사용할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좀 써보려 열정도록 합시다. 그냥 공부 잘하는 거. 재밌어가지고. 몇 년 기시를 그랬을 때요? 당연히 졸업식. 2 지금 쟤들이 하시고요. 자, 외접근의 반지름을 제가 이렇게 대문자 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때요. 외접근의 중심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가 R이에요. 이렇게. 사인 법칙이 뭐냐면요. 얘가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랑 같고요. 이 녀석이 2R이 됩니다.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랑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의 사인 값의 B가요. 모든 게 다 반지름의 길이의 2배, 즉 지름의 값과 똑같은 값으로 다 계산이 된다는 게 사인 법칙의 정의입니다. 이게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간단하게 증명만 한번 해볼까요? 뭐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나눠서 하는데요. 그냥 예각일 때 하나로만 퉁치셔도 괜찮습니다. 왜? 사인 법칙을 증명하라는 문제는 소수령으로 잘 안 나와요. 이거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기출 문제에서요. 이거까지 증명하라는 문제를 너네한테 물어보지는 않더라고. 그냥 쓰는 것만 어떻게 잘 쓸 수 있냐라는 문제를만 물어보지 얘를 막 그렇게 물어보는 증명하라고까지는 물어보진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증명하시면 되냐면요. 자, 저 그림을 똑같이 복제했을 때요. 자, 요 A를요 어떻게 내릴 거냐면은 요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 요렇게 제가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요 각도가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요 각도랑 같아지겠죠? 그쵸? 네. 근데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 R, 반지름 R. 그리고 중심각에 180도니까 마주보고 있는 원주각도 90도가 됩니다.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이렇게요. 네. 그쵸? 그럼 요게 A고 요게 A 다시라고 했을 때 사인 A는요 사인 A 다시랑 같고요. 어차피 지금 이 길이가 A로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요. 사인 A 다시면은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2R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A가요 2R분의 A라는 식으로 요렇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값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 있는 요 B를요 요렇게 이동시켜서 요렇게 만드는 거지.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사인 B가 사인 B 다시랑 같을 거고요. 각도가 똑같으니까 원주각에 의해서 이 녀석이 2R분의 B가 된다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 같은 방식으로 쓰게 되면은 사인 C라는 값도 여기 C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어디로 옮기면 될까요? 뭐 요렇게 옮길까요? 요렇게 요렇게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안 보인다. 이렇게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요걸 우리가 C-라고 뒀을 때 당연히 C-에 해당되는 값이요. 요렇게 2R분의 C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2R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각다가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 식이 증명이 간단하게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이 사인 법칙이에요. 됐어요? 자, 한번 봐봐요. 사인 법칙에서는 뭘 응용해서 물어보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넓이 관련된 식으로 얘를 좀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이 넓이를요 제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또 만들어볼게. 자, 이렇게 했을 때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요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b가 된다. 이렇게 루트를 h라고 해요. h를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b를 기준으로 c sin b가 됩니다. 이렇게요. 2분의 1 ac sin b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이 각 c를 기준으로 b라는 값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b sin c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보여요, 얘가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ab sin c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요 관계식들이 나와 있지. 요 관계식들. 봐봐요. A랑 C던 A랑 B던 얘를 지금 요렇게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A 대신에요. 2R sin A라는 요런 식으로 바꾸고요. B 대신에 2R sin B라는 식으로 바꾸고요. C 대신에 2R sin C라는 요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요. 이거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결과적으로요. 식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2R 제곱분의 sin A, sin B, sin C.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알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각도들을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요. 넓이를 이렇게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서 나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식 이용해갖고 에어컨 좀 켤게요. 아, 너무 피곤한데? 너무 피곤하지? 아, 수업 안 하고 도망가고 싶다. 왜? 아,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 같이 도망가시죠. 탈주하고 싶은데? 4319 같이 타시죠. 예? 4319 같이 타시죠. 아, 저는 오늘 저기 53호 끌고 왔어요. 오늘 로빈 53호 끌고 왔어요. 로빈이 오시다. 아, 우리 이문기어도 엄마가 나보고 정신병자 같아. 왜요? 로빈 53호, 로빈 53호 그러면은 이게 뭐야 도대체? 내 동생이 옆에서 내 동생이 나보고 그러거든. 제 차, 지금 아니야?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요, 여기에 있는 요 사인 B 하나만 건드리게 되면은 요 사인 B가 2R분의 B라고 나와 있지? 요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4R분의 ABC. 또는 사인 C만 갖고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은 걔도 마찬가지로 4R분의 ABC로 다 나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요, 다 요렇게 변형하거나 요렇게 변형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너네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은 여기 뭐가 있어? 그러니까 넓이로 구하려면 길이를 몇 번 곱해야 돼요? 두 번 곱해야 되지. 그럼 길이가 몇 번 곱해지지? 세 번 곱해져 있지. 부피야. 그래서 길이 하나를 나눠주는 거야. 세제곱 센티미터를 센티미터로 나눠야 제곱 센티미터가 되면서 그게 넓이식으로 바뀌겠지. 얘 봐봐. 얘는 넓이가 두 번 곱해져 있어. 왜? 사인은 단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인 값 자체의 정의가요. 길이를 길이로 나눈 삼각 B라는 정의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없는 값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넓이라고 취급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요. 이렇게 넓이식으로도 얘를 변형해서 바꿀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일단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사인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서. 이건 당연히 기본으로 정리하고 와야 되고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니네가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상황들을 보셔야 돼요. 일단 문제 상황에 그런 게 나와 있어. 문제에 외접원의 반지름 또는 원의 반지름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으면은 무조건 사인 법칙으로 밀고 가야 돼. 예외 없어요. 근데 그 이외의 상황이냐면 반반입니다.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사인 법칙을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 푸는 과정에서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그거는요? 문제를 풀어봐야지 못 주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요. 사인 법칙은 문제를 푸는 시그널이 있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또는 삼각형의 넓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 그러면 사인 법칙 쓰는 게 거의 유력한 정보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아무튼 여기 사인 법칙이고요. 자, 코사인 법칙은요. 이거 지울게요. 뭐 거기 뭐 필요할 필요 없어요. 다 적혀 있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들이 내가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 왔다 갔다 지금 다 통합식으로 써머리라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들을 쓱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설명은 안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설명할 거예요. 여기는 써머리니까. 자, 지울게요. 코사인 법칙. 오늘은 개념 써머리를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문제를 졸라 많이 풀 거야, 그냥. 저쪽 반이랑 약간 좀 스타일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저쪽만 개념이 길고 문제가 저쪽 반은 개념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갖고 개념이 필링이요. 예, 거기 개념이 좀 길어. 거기는 니네처럼 불친절하게 이렇게 개념을 빨리빨리 치고 설명 안 해. 거기는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모든 걸. 엄청 친절하게. 수험을 처음 하는 거예요. 걔는 거의 다 수원을 처음 하다시피 하는 애들이에요. 니네는 시험 성적을 시험 별로. 성적 보니까 S만 별로. 시공률 쌍다음이요. 코사인 법칙이요. 자, 코사인 법칙은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각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할까요? 코사인 법칙은요. 마주보는 대각과 대변의 길이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자, b랑 b를 갖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 법칙은 식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b제곱이라는 식이요. a제곱과 c제곱과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또는 얘네를 기준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요. c랑 여기 있는 요 c를 기준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연동되어 있어요. 얘네 길이. 그 다음에 a랑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a니까 ab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동되어 있어요. 링크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는 거는 이게 답니다. 근데 이렇게 코사인 법칙만을 쓰는 문제도 있고요. 보통은 이게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죠. 코사인 b가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코사인 법칙 변형식입니다. 이게요. 둘 다 코사인 법칙인데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이야. 5, 8, 7 이라는 이런 삼각형이 있으면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5, 8, 7이야.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요.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본다면은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세타를 구하라는 식이 구하려면요. 만약에 사인 법칙을 사용할 때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이가 안 나온 상태에서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싹 다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못 구하더라도요. 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사인 법칙 변형식이 이렇게 나와 있지. 요령이 뭐냐면요.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지금 8이잖아. 그 대변의 길이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변, 즉 대각을 감싸고 있도록 하는 대각이 끼인 각이 하도록 하는 두 변의 길이만 갖고 먼저 이렇게 딱 식을 쓰는 거야. 2, 5, 7 5랑 7을 곱하면서 2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이를 다시 한번 제곱을 해서 각각 더해주고 마지막에 대변의 길이의 제곱을 이렇게 한번 빼주시면요. 코사인 세타 값을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코사인 b를 구하는 변형식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도 b가 있잖아. 그 각도 b랑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b가 되겠지. 스몰 b. 그치? 그 b를 제외한 a랑 c라는 문자를 갖고 2ac로 나눠주고 제곱을 더한 거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b랑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b제곱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식을 만들어 놓고 얘를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야 돼. 코사인 c는 그래 c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c가 될 테니까 c를 제외한 a랑 b를 갖고 2ab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이렇게 더해주고 마지막에 대변의 길이 c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구나 라는 게 코사인 법칙 변형식이라고요. 이게 여기를 이걸 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하면 너무 느려. 이게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여야 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를 구하라고 그러면요. 그래 a랑
A랑 관련되어 있는 대변의 길이가 스몰 a니까 그 a를 제외한 E, B, 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 변형식을 이렇게 갖다가 만드셔야 되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 보여요, 그러면요? 그리고 너네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가끔씩 문제 풀다 보면요. 사인 세타는 괜찮아. 그럼 봐봐. 이거 일단 계산을 좀 해볼게. 이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 5, 7 분의 25, 49 숫자를 너무 지저분한 걸 만들어놨나? 74? 아유 숫자가 왜 이래? 4 아니에요? 74 예, 10이에요? 7분의 1 나옵니다. 코사인 세타가 7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퀴즈. 사인 세타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쓰는 거야. 이거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됩니다. 또는 애당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볼게요.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이 녀석을 세타라고 그랬을 때 7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직각삼각형 그려놓으면은 피타고라전에서 했을 때 높이가 루트 48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7분의 4루트 3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식을 써서 우리가 사인 세타 값을 계산하려면은 그 사인 세타가요.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 이 식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왜? 왜 안 돼? 사인 세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제곱도 음의 제곱도 다 가질 수 있잖아. 네. 근데 플러스만 돼. 왜? 그냥 각은 각 자체는 양각이어서 네? 예각이요? 둔각일 수도 있는데요? 삼각형은 길이가 양. 양각형은 길인데 길이 다 양수여야 되니까. 왜요? 무슨 말을 맞아요. 삼각형에서요. 세타가 둔각일 수도 있고 예각일 수도 있잖아. 네. 사인은 둔각이든 예각이든 다 뭐야? 양수예요.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 그런데 사인 값을 구해놓고 코사인 세타를 구할 때요. 이렇게 계산하거든. 코사인 세타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건 몰라. 코사인을 구해놓고 사인을 구하는 거는 무조건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인 법칙을 쓸 때는요.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사인 값 구하는 거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둔각이든 예각이든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사인 법칙을 먼저 이용하고 난 다음에 사인 값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요. 얘는 몰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세타가 둔각일 때랑 예각일 때랑 나눠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코사인 세타는요. 예각일 때는 양수지만 둔각일 때는 어떻게 돼? 동점 돌려봐 이렇게. 예각일 때는 양수, 둔각일 때는 음수가 된다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요.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에서는 이게 무조건 양수로 나오고요. 즉 무슨 삼각형이야? 예각 삼각형. 또는 예각만 취급하는 그 세타를 봤을 때요. 이게 둔각 삼각형일 수도 있어. 나머지 각도가 둔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세타 값이 양수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세타가 양수일 때는요. 세타가 예각인 상황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 작은 둔각일 때는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나오는 걸 뜻하는 건데 이때는 세타가 빼박 뭐야? 둔각이라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나왔어. 코사인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무슨 길이였다는 거야? 그 삼각형 내에서요? 이게 만약에 음수가 되면은 그건 무슨 상황이라고 내가 인식을 하면 돼? 코사인 세타가 음수니까 나머지 두 각은 절대 둔각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둔각은 한 번밖에 안 나와. 예각이 두 번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예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랑 예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랑 둔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누가 가장 긴 변이겠어? 그 둔각이 맞아.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나오도록 하는 그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가장 최대로 긴 변이에요. 삼각형 내에서요. 그걸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예각이든 둔각이든요. 얘는 무조건 양수야. 예각삼각형이든 둔각삼각형이든 세타가 둔각이든 예각이든 무조건 사인 세타는 양수만 나오라. 근데 코사인 세타는 조심해야 돼. 계산할 때 음수, 양수 다 가능해. 쟤는 둔각도 되고 예각도 되는데 음수, 양수가 나오는 상황이 다 가능하다고. 사인 세타는 음수가 나왔다. 근데 계산 잘못한 거야 그거. 빨리 돌아가야 돼. 이런 상황들이 니네한테 벌어진다고요. 문제를 풀 때. 그럼 봐봐. 이렇게 풀어놨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왔지. 그럼 뭘 구하라고 하겠어? 당연히 사인 세타고 했으니까. 뭐 두 가지겠지? 이 삼각형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 사인 세타 나와있으니까 넓이가 얼마입니까? 얼마야? 2분의 1, 5, 7, 사인 세타. 이게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요. 또는 뭘 구하라고도 할 수 있겠어? 뭘 구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분의 8이 2r이 됩니다. 갖다가 때려놓고 알것 계산하면 더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세변의 길이가 나와있을 때 코사인 법칙을 먼저 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인 법칙을 두 번째 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문제 풀 때. 사인 법칙을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왜? 아니 값들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문제를 풀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고 그랬을 때. 그쵸?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간단한 게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증명도 한번 해야 되겠네. 눈으로 보셔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나오는지 봐봐요. 지워드릴까요? 여기 내용들 너 필기할 필요 없으니까 왜 이렇게 보고 다 필기하고 있어. 오늘 가면 되지.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보자마자? 이게 안 들어와요? 이거 보자마자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까? 그럴 거 없어. 공부 다 했잖아. 아 지수로 뭐 생각함수까지만 열심히 공부했구나. 얘가 딱 보면 알지. 그치? 수열 파트부터 저거 어차피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 수열부터 공부 안 했잖아. 니네. 삼각함수 활용 들어갈 때부터 눈 쾌하게 풀리면서 공부 안 하자 하는 때부터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 거의 집중도가 지수 로그 함수까지만 하고 난 다음에 삼각함수 일단은 삼각함수니까 호도법 라디안까지는 그래도 뭔가 새로 배운 내용이니까 흥미로워. 오 신기하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 들어가는 순간부터 각속도가 어쩌고저쩌고 지지를 떨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쵸?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 어쨌든 삼각함수 그래프 하다가 그래 대칭성이 있대.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활용 들어가면서부터 코사인 법칙이 어쩌고 사인 법칙이 어쩌고 원 나오고 맨날 보수성 그리고 저따구로 하고 있으니까 저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거의 안 듣지. 그때부터는 수업을 하더라고. 공부를 안 하게 됐지. 그래서 대부분 중등 애들도 수원을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 지수로 삼각함수 법정만 열심히 공부하지 그 뒷부분부터는 공부를 안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시켜왔거든. 애들이 공부를 안 해. 그쪽부터는. 그냥 하면은 선생님 수열 넘겨. 오케이. 수열만 나오면 일단 넘기고. 그치. 등차 수열이 뭔가 절대값 씌워졌으면 그때부터 또 넘기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참고로 0이 나오기 시작하냐. 절대값이 잔뜩 씌워졌으면 또 넘기고 다 넘기고 결국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능 시험 날 봤을 때 4등급이 나오는 거죠. 넘기고 다 넘기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극복을 하셔야 돼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한 문제가 당락이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 내용들이요. 한 문제밖에 안 나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가성비는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버려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여기 거리가 딴 문제 맞추는. 근데 다른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냐고. 이것보다 더 어려울 텐데. 맞네. 그나마 단원 중에서 투자해갖고 맞출 수 있는 제일 쉬운 문제는 여기 단원 문제예요. 그나마. 근데 이제 좀 가성비가 떨어지지 여기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단원의 문제를 굳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서 풀어야 되나? 뭐 어쩌겠어요. 수능 시험이고. 자, 요거 지울게요. 제가 요거 지우고요. 자, 증명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쪽만 있구나. 예각일 때 가져갈게요. 둔각이나 예각이나 어차피 증명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자, 제가 이렇게 수선을 좀 내릴게요.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 C군요. 그럼 여기가 C 사인 C 코사인 B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이는가? 여기가 C 사인 B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여요? 여기가 B죠. 그럼 여기가 A-C 코사인 B라고 표현되는 거 보이는가? 이렇게요? 그럼 증명은 뭐야?
여기는 직각삼각형의 무슨 정리를 쓰면 되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요. 필변의 길이의 제곱은 C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A-C 코사인 B의 전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더하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가 됩니다. 아이고 C제곱 공통이 있어 사인 제곱 B 사인 제곱 B 더하면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식이 결과적으로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됩니다. 이게 코사인 법칙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A랑 C가 있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있을 때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의 제곱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만약에 B가 2분의 파이면요 90도 90도 뭘로 바뀌겠어? 그게 이 식이야.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왜? 코사인 90도가 얼마입니까? 0이야. 이게 다 날라가요.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값으로밖에 안 나와. 그럼 이게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소리가 되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요 그냥 뭐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판이야. 피타고라스 정리는 얘가 90도인 상황만 갖고 만들었던 거고 그거를 일반화해서 길이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여기에 이 상한식들이 하나가 더 마무리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피타고라스 정리고 이게 예각이나 둔각이 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예각 삼각형일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직각일 때 B를 기준으로 해서 저 길이보다 얘가 더 작아지겠지. 왜냐면 코사인 B가 얼마니까요? 양수니까요. 양수니까 원래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였던 B제곱값보다 더 작아진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둔각이 되면요 이렇게 되겠지. 둔각일 때는 예각일 때보다 직각일 때 빗변보다 더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적어도 원래 빗변이었던 B제곱보다는 더 커져야 된다고. 그래서 둔각 삼각형일 때는요 B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여기가 파이보다 클 때 코사인 B 값이 음수가 되면서 여기가 이미 음수가 있지. 음수가 있으면서 음수가 곱해지니까 얘가 뭐가 돼버려? 양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C제곱보다 더 어떻게 나와? 더 큰 값으로 바뀐다고. 둔각 삼각형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길이 관계가 딱딱딱딱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얘를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으로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왜? 코사인이 되면은 둔각이냐 예각이냐 직각이냐에 따라서 이게 0이 됐다가 그리고 뭐가 돼? 양수가 됐다가 음수가 됐다가 이게 둔각이냐 예각이냐 직각이냐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일반화해서 여기다가 다 때려 박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얘를 사인으로 안 박아둔 거야. 왜? 사인으로 박아두면은 0부터 180도까지 그냥 다 뭐야? 0보다 크고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어. 커지다가 작아지는 거지. 왜? 사인 세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있잖아. 0과 파이 사이에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만 나오니까 이게 길이가 무조건 이 직각삼각형일 때 빗변 길이보다 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만들 때 여기다가 코사인 그냥 사인을 안 집어넣고 코사인 값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간단히 증명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증명하는 것도.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거 말고도 자질구레한 식들이 몇 가지가 좀 더 있는데 해론의 공식은 제가 수업을 안 할게요. 그 필요 없어. 몰라도 돼. 그래도 한 번은 알려줄까? 써있는 게 한 번은 알려줄까? 그냥 증명도 필요 없고요. 증명도 필요 없어. 아 근데 쓰지 마 웬만하면은. 진짜 급할 때 아니면 쓰지 마. 해론의 공식은 웬만하면은 한 번은 알려드릴게. 자, 아까 상황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자. 자, 해론의 공식은요.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요. 자, 세변의 길이의 합을 이게 겹치니까 P라고 하자. 세변의 길이를 더해서요. 그걸 2로 나눈 값이 이렇게 P입니다. 그래서 해론의 공식은 P-5, P-8, P-7 그거의 전체 제곱분. 이게 해론의 공식이에요. 해론의 공식을 이용하면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그 세변의 길이 값만을 갖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유용한 공식인데 이게 가끔가다 원래 구하고자 하는 답이랑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다를 경우가 있어. 이걸 써서 답을 구했을 때. 그럼 그때는요, 이걸 써서 답을 구한 답은 버려야 돼. 무조건 답으로 인정되는 거는 헤론의 공식을 쓰지 않은 그 반대편에 있는 원래 방식대로 풀었을 때 답만 인정이 됩니다. 이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드문데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그런 경우가 있어. 보통 보면 되게 그러니까 흔한 케이스는 아니야. 나도 그 사례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그래서 헤론의 공식 쓰지 말라고 그래. 그 한 번의 사례가 니네한테 혹시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헤론의 공식은요, 진짜, 그러니까 헤론의 공식 쓸 때도 어떨 때 쓰면 되냐면은 이 길이가 웬만하면은 제곱근으로 나와 있으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길이가 무리수로 나와 있을 때만 쓰세요. 웬만하면은 무리수로 나와 있을 때는 안 쓰는 걸 추천드려요. 웬만하면. 그게 또 이상하지 않아? 이게 어떻게 넓이가 나와요? 왜? 길을 내고 하잖아. 제곱권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곱권을 썼으니까. 그래서 얘가 넓이가 될 수 있는 거야. 단위를 맞춘 거거든. 그래서 길을 4번 곱하고 제곱권 씌우면 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 아니야. 뭔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거야. 아, 뭐 이런 것도 굳이 설명을 해야 시긴 한데 그거 이거 물어보더라고. 평행사변형 넓이가 어떻게 구하냐 이네. 아니 미친놈 같더라고. 평행사변의 두 분의 길이가 A랑 B라고 나와 있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이렇게 세타라고 나와 있으면요.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A, B 사인 세타지? 아, 그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왜 A, B 사인? 무슨 하냐? 이쪽에는 2분의 1 A, B 사인 세타 곱하기 2배 하면 되잖아. 또는 이렇게 높이 내리면 이게 B 사인 세타가 되지 않아요? 네. 1번 곱하기 높이요. 2분의 1 A, B 사인 세타 2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가끔가다 평행사변 넓이를 못 구해갖고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미친놈 또라이들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그럴 때 보면 뭐라 터져 진짜 보겠어요. 찔러버리고 싶어 진짜. 프라이팬으로 와갖고 머리를 그냥 머리를 탕 때리고 싶어 진짜. 아니면 뇌를 꺼내서 뇌를 이렇게 내가 빡빡빡빡 수세미를 문질러 줬으면 좋겠어. 어쩜 그런 더러운 생각들을 합니까? 네. 그냥 아파도 정도껏 아파야지. 어떻게 그런 걸 질문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못난이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못생긴 사각형. 대각선의 길이가 A고 현대각선의 길이가 B고요. 두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예각 중에 한 각을 세타라고 둡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뭐라? 이게 어떻게 구해요? 그것도 못 구하면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 보여? 2분의 1 AB 사인 세타? 아시죠? 표현을 하면 지금 2분의 1을 왜 붙지? 이게 진짜 지금 급표정들인데 2분의 1을 왜 붙지? 멍청한 놈들 같이 나고. 자, 보세요. 자, 이거랑 평행선을 이렇게 양쪽으로 딱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이랑 평행한 선을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어서 무슨 사각형 만들었어요? 평행사변형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두 개가 합동이지. 네. 얘네 두 개가 합동이지. 얘네 두 개가 합동이지. 얘네 두 개가 합동이지. 그러면은 이게 B가 되는 거니까 평행사변형의 한 변의 길이가 B고 한 변의 길이가 A고 요게 세타면은 요게 세타가 되고 요게 A가 되는 거니까 AB 사인 세타 평행사변형 넓이인데 그게 하나씩만 들어가 있으니까 2분의 1로 나눠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요. 표정들이 2분의 1이 왜 붙지라는 표정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조금 충격받긴 했는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됐어요? 그 삼각함수 활용 개념 서머리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개념을 보여주는 문제를요 제가 올림푸스 고난도에 있는 내신 우수 기출 문항으로 치고 나가면서 요게 끝나고 나면은 교재에 있는 문제를 또 제가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우수 기출 문항 1번부터 좀 보도록 하죠. 이거요? 네, 이거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와. 그리고 시험지를 다 갖고 오셨나요? 시험지를 저한테 좀 제출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갖고 오긴 했어요. 65였다고? 좋겠다. 15랑이야. 그렇겠다 근데 이제는 왜요? 60몇 점 받고 3등급 받다니 진짜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네요. 알바냐? 네, 알바. 제가 언제였더라?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맞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였구나. 제가 87점 맞았거든요 그때. 87점 맞았는데 정규점수 10등인가 그랬었어. 80점 받고. 우리 학교에서 정규 10등 우리 학교에서는 정규 1등 먹었어. 예?
80만 우리 학교에서 전교 10등 뭐 언저리 하지 않아요? 아니요 80점 맞으면 니네 학교에서 거의 전교 5등권 안에 들어가죠. 네. 장애. 80점 그리고 우리 때는 이과가 진짜 그 어중이 떠중이들이 없었잖아. 우리 때는 수리 가형 선택한 애들은 그래도 제법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가서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87점 맞고도 전교 10등에 들어가서 엄마랑 막 저기 해도 안 되는구나 엄마 진짜. 그러니까 이게 벽이 수원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수투부터 진짜 벽이 느껴져. 이게 해도 안 되더라고. 해도 안 돼. 안 올라와. 엄마한테 그랬거든. 와 엄마 이게 선행을 했냐 안 했냐가 이 정도의 큰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건 생각해봤어? 선행 안 했어. 그래서 몇 등 됐어요? 응? 선행 안 했어. 몇 그래서 내신 등급이 그러니까 1등급 컷이 그러니까 1등급 그 등수가 4%니까 전교 7등 안에 들어가야 1등급이거든. 전교 7등 안에. 그러니까 이게 2등급 8등, 9등에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딱 가로막고 있는 거야 누가. 그래서 저기 수투 들어갈 때는 이게 내가 선행을 안 했으니까 점수가 안 오르더라고 그 이상. 겨울방학 때 미적분은 졸라 일찍 그래가지고. 쌤은 그럼 내신 총 무조건 내신 해야죠. 등급이 몇 점대였어요? 제가 내신 학산 등급이 졸업할 때 딱 보니까 수시 쓸 때 보니까 2.1등급이었었어요 제가요. 2.1등급. 이거 갖고 어디 명함 못 내밀지 2.1등급 갖고 어떻게 1등급 때가 있는데 2.1등급 갖고 수시를 쓸 생각을 해서 감히. 그때 학종수는 당시에요? 있잖아요. 저희 때는 학종이 없었어요. 그런 정의이 아예 없었어. 학종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네. 우리 때는 그 저기 수시가 저거였거든. 4점대 어, 1차, 2차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정시 대비 인원 대비해 갖고 수시 인원이 30%밖에 안 됐었어요. 정실 더 많이 뽑았어요. 우리 때는 정시가 더 많은 세대였었어요. 그래서 2.1등급 때 갖고 니네는 2.1등급 받으면은 사강대 갈까 한양대 갈까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 2.1등급 때 받으면.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세상인 거지. 니네는 얼마나 좋아. 나 때는 2.1등급 받으면은 학 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야 2.1등급 받아갖고 이거 갖고는 저기 어디 숭실대도 못 써. 맨날 이 소리 했었어. 숭실대 저기 대수도 못 쓴다고. 맨날 그랬었거든. 2.1등급. 그때 당시 9등급이었던 애들 도대체 무슨 소리 들었을까? 와. 그래서 1점 후반대 받는 애들이 1점 보통 후반대 받는 애들이 중앙대를 썼었어요. 우리 때. 1점 후반대 그냥 1점 후반대 받는 애들이 중앙대 정도 써보고 안 되면 말자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어. 요즘은 2점 후반대만 돼도 중앙대 쓰잖아 그냥 써보자 그러잖아. 그리고 붙는 애들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리고 왜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에 저기 뭐냐 그 뭐지 그 뭐 중앙대 몇 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 나온 거 있던데. 그거 등급별 조사하는 거 학생들 인터뷰하면 니니노 말고 그 다른 것도 있어. 학교 가갖고 학교에서 저기 뭐 무슨 전형으로 하셨어요? 몇 등급이셨어요? 이거를 진짜 적나라하게 다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건대 인터뷰할 때였나? 건대 인터뷰할 때 건대 생명공학과였는데 최근에 그 서울대 인터뷰도 있었는데 다 1점. 거의 서울대는 그래. 서울대는 예외가 없어. 근데 건대는 딱 가니까 4점대 후반이래. 4.9등급인가 그렇더라고. 거의 5등급에 가까워 4등급 되더라고. 그런데 학교를 어디 나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외고를 나왔더라고요. 그 특별한 학교들이 아니면은 니네는 4점 후반대면은 못 가요. 니네 못 가요. 보면은 말 다 했지. 근데 학교가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데면은 4점대 초반도 간간히 보이긴 해. 근데 거기는 근데 세화고 나와갖고 건대 간다 그러면 솔직히 약간 좀 쪽팔리니까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분명히 세화고 중에서도 건대 간 애들이 있을 거야. 거기에서도. 근데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그 니네 학교도 보니까 작년 저기 뭐냐 학교 입결 보니까 그 뭐 조사도 제대로 뭐냐 공개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국민대, 숭실대 여기 가는 애들이 많던데? 우리 학교요? 조용히 그냥 학교에 입학하는 애들이 많던데 보니까? 서울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울대는 몇 명, 뭐 2명인가 3명 있었던 거 몇 명 있었어 서울대가 작년에? 있었냐? 있긴 있었던 걸 알고 있어. 2명인가 3명인가? 막 N 선생 포함이에요? 그걸 모르겠어. 그걸 표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포함인데 선생 포함이면 많이가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재수생까지 포함을 한 그게 입결 자료인지. 포함인데 두세 명이면 쓰레기예요 그냥. 그니까 니네가 생각보다 서울대를 되게 많이 못 보내더라고. 물론 서울대를 보내는 게 좋은 학교의 척도가 되냐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보낼수록 좋은 거는 사실이잖아. 그럼 그냥 스카이로 따지면 얼마 정도 받았어요?
전체 인원의 10명도 채 안 되는 거 아니 같아. 그러면은 그 재학생에 걸려. 아, 그래요? 아니면은 그냥 서로가 쓰레기 경문에 가는 게 맞았고. 근데 니네는 중간이 없더라. 잘 가는 애들은 잘 가는 애들밖에 없고 밑에가 그러니까 이게 중간급 학교들 있잖아. 근데 수시로 많이 가지 않아요? 되게 수시까지 합친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서성한까지도 많이 없어. 네? 그니까 스카이랑 서성한까지 있는데 그 중앙대 경희대 막 그 시립대 이런 데 있잖아. 네. 없어 그냥. 거기 갈 바에야 재수한다는 느낌인가 봐 그냥. 거기가 안 뽑는 거야. 네? 그 안 붙는 건가? 그냥 거기 그냥 안 써는 거 서울고 아니에요? 혐오. 거기를 갈 바에야 재수를 하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 아니 중경원 씨 정도면 그냥 가지 않나? 아니 아예 들어간 애들이 없더라고. 없어. 건국대, 동국대 들어간 애들이 거의 없어. 그냥 중간이 없어서 중간이 중간이가 없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진짜 포기하고 재수하는 것 같아. 거기 합격한 애들. 아니 그냥 완전 잘하거나 완전 뒤지게 못하거나 그런가? 중간이 없는 건가 진짜로? 근데 그 밑에 학교들 보면 있잖아. 막 그런 데 있지. 국민대, 숭실대, 광운대 아니 근데 아 이런 데 있지. 약간 수도권 마지노선. 네. 서울권 마지노선에 있는 학교들은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갔더라고. 입학을 많이 시키더라고 그게. 왠지? 꽤 의외였었어 생각보다 보면서. 많은 거 같던데. 나 그거 봤어. 자 보겠습니다. 일어났어요.